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AI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거인, 바로 엔비디아죠. 그런데 이 눈부신 성공 뒤에 아주 영리하면서도 어쩌면 좀 아슬아슬한 전략이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엔비디아가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면 그 스타트업은 바로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다시 사들입니다. 자, 이게 과연 역사상 가장 천재적인 사업 모델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곧 터져버릴 또 하나의 닷컴 버블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엔비디아의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돈의 고리, 소위 말하는 순환 거래가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생각보다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엔비디아가 유망해 보이는 AI 스타트업에 거액을 투자합니다. 그럼 그 돈을 받은 스타트업은 뭘 할까요? 바로 돌아서서 그 돈으로 모두가 원하는 엔비디아의 GPU를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이걸 고스란히 매출로 장부에 기록하죠. 완벽한 순환 아닌가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시장의 수요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서류상으로만 매출을 부풀리는 걸까요? 자, 근데 이걸 그냥 꼼수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왜냐면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칩 몇 개 더 파는 문제가 아니에요. AI라는 산업의 미래 전체를 설계하는 훨씬 더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략이 왜 영리하냐면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미래의 고객을 확실하게 묶어둘 수 있습니다. 투자를 받은 유망한 스타트업들은 자연스럽게 엔비디아 칩만 쓰게 되겠죠? 둘째, 이건 엄청난 투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칩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아니라 이 스타트업들이 나중에 거물이 됐을 때 얻게 될 어마어마한 투자 수익까지 노리는 거죠. 그리고 셋째,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파트너사들이 혹시나 팔지 못한 칩을 되사주는 안전망 역할을 해서 생태계 전체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이기는 게임을 설계한 거죠. 그리고 이 전략으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은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엔비디아가 오픈 AI 같은 회사 단 한 곳에 투자한 것만으로도 나중에 그 가치가 무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7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쯤 되면 칩 판매 수익은 그냥 부수입처럼 보일 정도죠.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니라 AI 제국을 건설하는 거대한 투자은행처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걸 넘어서요, 말 그대로 AI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단계, AI를 만들 두뇌들, 즉 혁신적인 스타트업들한테 돈을 대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AI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물론 이 모든 길은 엔비디아 GPU로 통하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들이 AI를 쓰게 만들 다양한 서비스들에 투자해서 AI 생태계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는 겁니다. 여기 이 문장이 엔비디아의 진짜 속내를 딱 보여주는데요. 엔비디아는 스스로를 AI 산업의 인프라 회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전기 없이 못 살잖아요. 그것처럼 AI 시대에는 우리 GPU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단순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AI 시대의 전력망 그 자체를 소유하겠다는 야망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전략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보세요. AI 칩 시장의 무려 90%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이건 그냥 기술력이 좋아서만은 아닙니다.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가기 힘든 이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기 때문이죠. 경쟁사들은 이제 그냥 더 좋은 칩 하나 만드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제국 전체랑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모든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법입니다. 지금까지는 천재적인 전략으로 봤지만 이제 관점을 완전히 180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거대한 시한폭탄이라면요? 회의론자들이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진짜 수요 맞아? 아니면 만들어낸 수요 아니야?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콘 같은 분석가들이 바로 이 순환적 우려를 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자기 돈으로 자기 물건을 사게 해서 겉으로 보이는 성장세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입니다. 진짜 성장이 아니라 신기루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그림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기시감이 좀 들죠.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닷컴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어서 자사의 통신 장비를 사게 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버블이 터지자 그 모든 손실은 고스란히 시스코의 몫이었습니다. 혹시 엔비디아가 지금 그때 그 시스코와 똑같은 길을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위험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먹구름이 더 있어요. 첫째, 만약에 이 AI 열풍이 닷컴 버블처럼 꺼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둘째, 이 독점적인 지위를 정부 규제 당국이 과연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어쩌면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엔비디아 GPU를 한순간에 구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파괴적인 신기술이 등장한다면요.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좀 더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흥망성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사실상 기술 패권, 더 나아가서는 국가 간의 힘겨루기, 즉 지정학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의 판도를 결정할 싸움에 대한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 GPU가 AI 시대의 달러 같은 존재, 즉 기축통화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물건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첨단 AI를 개발하려면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건 엔비디아라는 한 기업에 엄청난 권력을 쥐어주는 동시에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천재적인 설계일까요? 아니면 위험천만한 도박일까요?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한쪽 면을 보면 엔비디아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을 확보하고 아예 산업 자체를 정의해버리는 천재적인 설계자입니다. 그런데 동전을 뒤집어 보면요. 닷컴 버블의 비극을 재현할 위험을 감수하고 인위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결국 규제의 철퇴를 맞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도박사처럼 보이기도 하죠. 아마 진실은 그들이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가졌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과연 AI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스스로의 거품을 설계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이 뭔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세상의 모습이 바뀔 겁니다. 이 거대한 엔진이 계속해서 미래를 향해 달려갈지 아니면 어느 순간 과열돼서 멈춰서게 될지 우리는 이제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